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163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오른발 왼발입니다. 오른발 왼발은요 1980년 작품이고요. 작가는 토미드 파울라입니다. 이 작품은요 사실주의 그림책인데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나 일어날 만한 일을 주제로 삼는 것을 사실주의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네, 이 주제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 소개를 해보면요. 작가 토미드 파울라는요. 칼테꽃 아너상과 뉴베리 아너상 등 여러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작품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른발, 왼발, 위층 할머니, 아래층 할머니, 내 친구들의 크리스마스 등이 있습니다. 자, 내용은요. 할아버지 성함이 보브인가 봐요. 보브 할아버지는 갓난아기인 손자의 이름을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보비로 지어주었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걸음마도 블록놀이도 재미있는 이야기도 손자에게 해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발문입니다. 친구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무슨 놀이를 하나요? 또는 무슨 놀이를 해본 적이 있나요? 놀이를 하면 어떤 놀이를 하나요? 그 다음에 친구들은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면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할아버지 아파? 그럼 할아버지 물 먹어? 아프지 마? 이렇게만 하나요? 아니면 아프신 편찮으신 할아버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요? 그러면 이 책에서 나오는 친구는 할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앞표지와 뒷표지인데요. 앞표지에는 색깔이 짙은 노란색에다가 갈색 톤이 들어간 그런 색이고요. 그래서 되게 좀 편안하게 톤 자체가 밝은 게 아니고 좀 가라앉은 그런 색이라서 차분한 색이라서 느낌이 차분하게 이렇게 좀 가라앉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뭐라고 뒷표지에 돼 있냐면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편찮으셨단 말이죠. 보비는 너무나 놀라고 슬펐어요. 하지만 이제 보비는 할아버지가 예전처럼 다시 혼자서 밥을 먹고 말을 하고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전에 할아버지가 보비를 가르쳤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오른발, 왼발 하는 게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일까요? 아기가, 보비가, 그죠? 보비가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발자국 떼면서 걸음마를 걸을 때 오른발, 왼발 한 건 아닐까? 그런데 여기에 할아버지가 쓰러지셨고 여기에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또 보비가 말이에요. 보브 할아버지를 또 오른발, 왼발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표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자의 아주 정겨운 모습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책은 오른발 왼발은 할아버지하고 손자의 이야기이겠구나. 판권 페이지에 출판사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비라는 이름은 가장 친한 친구인 보브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아직 갓난아기인 보비를 두고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보비는 3살도 안 돼서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걸? 그러면 보브라고 부르게 할 거야. 정말로 보브는 보비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보부라고 말했다는 거죠. 네. 자,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준 분이었습니다. 보비, 내 손을 잡아보렴. 할아버지가 말했죠. 오른발, 왼발. 할아버지와 보비가 가장 즐겨하는 놀이는 오래된 나무 블록 쌓기 놀이였습니다. 블록은 계단 아래 작은 재봉실 선반에 놓아두었죠. 블록 두 면에는 글자가, 또 다른 두 면에는 숫자가, 그리고 나머지 두 면에는 동물과 물건 그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보비는 아주 천천히 블록 위에 블록을 올려놓아 높은 탑을 쌓았어요. 블록은 모두 30개였죠. 네, 이 탑 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맨 처음에 블록을 쌓을 때는 위로만 쌓습니다. 네. 어느 날은 탑을 절반쯤 쌓았을 때 탑이 무너지기도 했고, 어떤 날은 탑을 거의 다 쌓기도 했습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하나만 더 쌓으면 돼. 보비가 말했죠. 코끼리 그린 블록이에요. 할아버지와 보비는 아주 조심스럽게 맨 꼭대기에 코끼리 블록을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탑이 몽땅 무너졌어요. 보비는 배꼽을 잡고 깔깔깔 웃었지요. 보비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코끼리 블록만 보면 꼭 재채기를 해요. 다시요. 보비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코끼리 블록만 보면 꼭 재채기를 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다음에는 잘해보도록 하자꾸나. 자, 이 지금 위에 있는 이 블록이요. 그림책 맨 앞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지 다음에 이 블록이 나와 있었는데요. 네, 잘 기억해 두고 그 다음 이어가 봅니다. 할아버지는 보비를 무릎에 앉히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 나한테 걸음마 어떻게 가르쳤는지 얘기해줘요. 보비가 이렇게 졸라대면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곤 했지요. 난 내 작은 손을 이렇게 잡고 말했단다. 오른발, 왼발, 따라해보거라 라고 말이야. 보비의 5번째 생일은 할아버지와 보비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놀이동산에 놀러 갔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차도 타고 핫도그와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지요. 함께 사진도 찍고 둘이 같이 노래 부른 것을 녹음해서 테이프도 만들었답니다.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는 불꽃놀이도 구경했어요. 와, 놀이동산에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5번째 생일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한 6살쯤 되겠죠. 그러면 친구들도 놀이동산에서 탈 수 있는 기구가 많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걸음마를 가르쳤는지 얘기해줘요. 보비가 조르자 할아버지는 또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2페이지입니다. 보비 생일이 지나고 며칠 뒤에 할아버지는 매우 아팠습니다. 보비가 집에 돌아왔더니 할아버지는 집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보비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단다. 뇌졸중이라는 병에 걸리셨다는구나. 보비는 떼를 썼죠.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를 보러 가요. 엄마가 보비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단다. 지금 할아버지는 너무 아파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할아버지는 팔다리도 못 움직이시지 아무 말씀도 못 하신단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신대.
우리는 할아버지가 나아지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보비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보비의 마음이 풀리려면 할아버지 병이 꼭 나아야만 했어요. 한 달, 두 달,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병원에 있었고 보비는 할아버지가 무척이나 보고 싶었습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어느 날 보비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다고 말했습니다. 보비야, 할아버지는 아직도 편찮으시단다.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셔. 엄마랑 아빠도 알아보지 못하신단다. 의사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시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아라. 그러나 보비는 무척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보비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옮겨 의자에 앉혀드렸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무시무시하게 들렸습니다. 보비는 얼른 방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보비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괴물처럼 소리를 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보비야, 어쩔 수 없단다. 여기 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비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눈물 같은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도망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보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보비는 할아버지가 눈을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어요. 보비는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할아버지가 날 알아봐요. 엄마가 말했어요. 보비야, 네가 너무 흥분해서 그래. 할아버지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셔. 그때 보비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보비는 얼른 계단 아래 작은 재봉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선반 위에 있는 상자를 꺼내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곳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입가에 작은 웃음이 비쳤어요. 보비는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여기 페이지입니다. 반쯤 쌓고 거의 끝까지 쌓고 이제 마지막 블록만 남았어요. 할아버지, 보세요. 보비가 말했어요. 이제 코끼리 블록만 남았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이상한 소리를 내었어요. 재채기 소리 같았어요. 자, 탑은 쓰러졌고 할아버지는 웃음을 지으며 손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보비는 웃고 또 웃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곧 나으시리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소리는 이상했지만 보비라고 말했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또렷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손까지 움직였습니다. 보비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진지 드시는 것을 도왔지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거의 혼자서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드셨어요. 그러나 아직 걸을 수는 없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자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와 잔디밭에 있는 의자로 옮겨드렸습니다. 보비는 할아버지 곁에 앉았죠. 보비야,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 약이
그래서 보비는 할아버지께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렸어요. 자, 이 페이지입니다. 보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자, 보비는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잘 알고 있었지요. 보비는 할아버지 앞에 선 다음 할아버지가 어깨를 짚고 일어서도록 했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 오른발. 할아버지는 한 발을 움직였어요. 이번엔 왼발. 할아버지가 또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자, 여름이 끝나갈 무렵 할아버지와 보비는 잔디밭 끝까지 걸을 수 있었고, 할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말을 점점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보비의 6번째 생일날, 보비는 블록 상자를 꺼내와 천천히 탑을 쌓았습니다. 이제 블록 1개만 남았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에따, 코끼리 블록. 보비는 블록을 꼭대기에 올려놓았어요. 에치! 할아버지가 또 재채기를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코끼리 블록만 보면 꼭 재채기를 해요. 보비가 말했어요. 우리 다음번엔 진짜 잘해봐요. 이젠 옛날 얘기를 해주세요.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었습니다. 자, 이야기가 끝나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보비야, 나에게 어떻게 걷는 법을 가르쳤는지 얘기해다오. 할아버지가 내 어깨를 이렇게 짚고요. 난 말했어요. 오른발, 왼발 따라 해보세요. 라고요. 자, 그 다음 코끼리 블록이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이 그림책이 시작될 때 코끼리 블록이 있었죠. 그 다음 이 코끼리 블록이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구성은 제가 보기에는 액자식 구성입니다. 코끼리 블록이 나오고 코끼리 블록으로 시작해서 코끼리 블록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코끼리 블록은 할아버지와 손자를 이어주는 상징물에 해당하는 거죠. 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네, 할아버지와 손자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거죠. 할아버지가 손자를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재미나게 놀아주고 이랬죠. 그랬더니 그것을 배운 손자가 편찮으신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그것을 그대로 하면서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시도록 도와주었죠. 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였고요.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